이 메타의 라마3를 24시간 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두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자, 엄청 빠르게 이렇게 다 벌써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빠르죠. 자, 이러한 막강한 성능의 라마3 모델을 자, 우리의 사이트에 챗봇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갤러리 사이트에 보면 메인 화면의 상단부에 이렇게 서치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서치 바를 어떤 특정 음악이나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 챗봇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그 입력란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 입력란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나 음악 가사를 만들어주는 AI 챗봇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AI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엔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의 갤러리 프로젝트 들어오시고요. 자, 제품 카테고리 목록에서 펑션스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제가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자,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파이어베이스와 우리의 갤러리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자, 터미널을 열어줄게요. 자, 좌측 햄버거 메뉴에서 뷰에 가보시면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명령어로 일단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어베이스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이거 그냥 Y로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인증 코드는 이 위에 있는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했던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인증 코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다 허용을 해주시고요. 자, 예스 버튼을 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 자,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컨트롤 V가 안 되실 경우에는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로그인을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in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우리의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었고요. 이 터미널에서 자,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지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스페이스바로 펑션에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호스팅에도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이 웹사이트를 배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과 배포 셋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이제 펑션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밑에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파일을 나중에 배포를 할 때는 이 퍼블릭 폴더에 배포할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펑션에 index.js 이 파일 안에 우리가 백엔드에서 동작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픈AI의 GPT-4 옴니를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미나이의 API도 사용을 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나온 메타의 라마3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의 라마3는 메타의 홈페이지에 라마 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완전 공개된 AI 모델인데요. 이 모델 성능이 메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GPT-4 옴니 그리고 클로드 3.5 소넷과 거의 성능이 맞먹는다고 합니다.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요. 자, 그래서 자, 메타의 라마3를 이용을 해볼 텐데요. 자, 요거의 단점은 실제로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컴퓨터를 24시간 틀어놓고 우리의 컴퓨터를 서버로 돌려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의 라마3를 24시간 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록이라는 서비스에 들어와 보시면 자, 여기서 챗GPT와 비슷한 형태로 라마 모델들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라마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이 라마3 모델이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순식간에 답변이 나왔는데요. 자, 웹앱 코드도 잘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두 웹앱. 자, 투두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자, 엄청 빠르게 이렇게 다 벌써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무지하게 빠르죠? 자, 이러한 막강한 성능의 라마3 모델을 자, 우리의 음악 갤러리 사이트에 챗봇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록 콘솔에 들어와 보시면 라마3를 이용할 수 있는 API 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이 도큐먼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클로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의 펑션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자,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를 하면 자, 클로드가 자, 파이어베이스 펑션의 형식에 맞게끔 자, 이렇게 내용을 교체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코드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자, require 그룹 SDK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I 키를 바로 이곳에 함수에 적어준 게 아니라 이 process env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서 가져오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env 파일도 따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갤러리에, 자, 펑션에 있는 index.js 파일에 이 코드를 전체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 그룹.sdk 파일명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라이브러리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현재는 이 라이브러리에 이 그룹 SDK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패키지 JSON이라는 파일을 보시면,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파이어베이스 어드민과 파이어베이스 펑션이라는 두 가지 함수만, 두 가지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폴더를 펑션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폴더를 이동하는 방법은 cd를 입력을 하고 한 칸 띄고 폴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폴더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pm이라고 적고 install. 자, npm install. 그리고 이 뒤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자, 그룹 SDK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자, 패키지 JSON 파일을 보면 이렇게 설치된 라이브러리 항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nv 파일을 만들어서, 이 env 파일은 환경 변수라는 파일인데요. 자, API의 키 정보들을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그룹 API 키를 이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자, 펑션 폴더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new 파일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메뉴에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env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키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키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따옴표 사이에다가, 예, 그룹 콘솔에서 API 키를, 발급받은 API 키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자, create API 키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API 이름을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요. 자, submit 버튼을 제출을 하면, 자, 이렇게 코드가, API 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 키를, 자, 카피를 하고 이 따옴표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완성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 코드를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제미나이 AI를 활용을 할 때, 자, 그 코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 함수를, 자, 배포를 해서 이용을 하려면 배포된 함수에 URL 주소로 접속을 하게끔 되는데, 그 URL 주소로 접속을 하려면, 자, 코스 설정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누락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걸 그대로 배포를 하면 거의 90% 확률로 일단 실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다 더 정확하게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미나이 AI를 사용할 때 만들었던 이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다음 코드를 참고해서 위에 만들어준 코드를 좀 더 완성도 있게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좀 더 유연하게 코드를 완성을 해줬다고 하네요. 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익스프레스와 콜스 뭐 이러한 것들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완성해줬습니다. 자, 이 코드를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index.js에 있는, 자, 이 내용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예, 새롭게 복사한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require라는 이 함수가 두 가지가 생성이 됐죠. 자, 이 require 함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없는 라이브러리가 이 익스프레스와 이 코스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npm install이라고 하고, 자, 콜스라고 줬고요. 예, 동시에 자, 두 가지 라이브러리 이름을 동시에 입력을 하면 동시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패키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콜스와 익스프레스 함수가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에서 배포하는 명령어는 firebase deploy가 되겠습니다. 자, firebase deploy only function이라고 입력을 하면 우리가 만든 이 index.js 코드 내용을 firebase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배포 중에 어떤 오류가 났습니다. 자, 어떤 오류가 났는지 잠깐 봤더니, 자, 그룹의 API 키가 세팅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배포를 하게 되면
요 index.js라는 이 함수를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API 키는 여기 있는 env 파일에 API 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일은, 자, 이 deploy 명령으로는 이 파일은 전송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전송을 해주려면, 자, 터미널에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API 키를 업로드를 해주는 명령어고요. 자, 그리고 이 키에다가 여러분들의 API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터미널에 여러분들이 env 파일에 입력을 했던 이 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터미널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엔터를 치면, 자, 펑션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파이어베이스의 펑션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배포한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배포된 함수 주소를, 자, 복사를 해서 실제 작동이 되는지 새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창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cannot get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또 한번 코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하시고요. 자, 클로드에 와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배포가 성공했다고 하고 이 배포 주소를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포 주소는, 자, 펑션에 있는 이 배포 주소를, 여기 있는 이 트리거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포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자, 해당 주소에 주소를 이용해서, 자, 우리 프론트엔드 페이지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해주고요.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고, 자, 해당 주소를 이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먼저 배포 주소를 알려줬고요. 네, 해당 주소를 이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페이지의 서치바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내용과 관련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페이지의 팝업 창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록 API와 연동을 해서 생성된 노래 가사를 팝업 창으로 표시하도록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펑션에 있는 함수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만 작성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자, 펑션에 이 AI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명시를 해줬는데, 이 명시한 내용에는 그 노래 가사로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도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내용에 맞는 결과값을 보내줄 수 있도록 펑션 함수도 수정해달라고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프론트엔드 페이지 코드와 백엔드 코드 페이지를 둘 다 작성을 해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펑션 함수도 다시 한번 얘한테 첨부를 해주고, 자, 엔터를 치면 두 개의 코드를 이제 보여주겠죠. 자, 먼저 백엔드 코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TML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코드가 지금 생성되다가 멈췄기 때문에 계속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 코드를 다시 백엔드 코드부터 복사를 해서, 자, 다시 우리 코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코드 index.js 파일에, 자, 붙여넣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index HTML 파일 코드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프론트엔드 코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잘랐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생성해준 코드를, 자, 복사를 하고요. 자,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 밑에 있는 코드도 가져와야겠죠. 자, 두 번째 만들어준 코드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새 창을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름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치면 여름이라고 하고 이 노래 가사가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때 노래 가사는 근데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표시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겨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입력을 하고 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겨울에 관련된 가사가 바로바로 팝업창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데요? 이거 정말 빠릅니다. 예,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어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index.js 이제 펑션 함수에 들어가 보면 이 프롬프트 시스템 함수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것을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한글로 바꾸면 이제 결과값도 한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자,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자, 디벨 번역기로, 자, 번역을 했고요. 자, 프롬프트에 여러분은 창작 작곡가입니다. 테마가 주어지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노래 가사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을 복사를 하고요. 자, 시스템 콘텐츠에다가, 자, 한글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예, 유저가 사용하는, 자, 유저 프롬프트가 있는데, 지금 사용자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가사를 적으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예,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새 창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을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노래 가사가 예,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잘 어우러져서 예, 이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표시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AI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이 함수에서 이 프롬프트로 수정 변경을 해주시면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